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또 온라인 주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또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게 되었는데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랠 겸 선생님이랑 이제 즐거운 지구과학 수업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기 전에 선생님이 아마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을 선생님이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이번 시간까지는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그냥 올려놓은 거 그대로 영상 보면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시간 쌍방향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선생님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수업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5교시에 지구과학이 들었다 라고 하면 월요일은 안 되죠. 다시 수요일 5교시에 선생님 수업이 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에 이제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자 지금 선생님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가서 영상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라이브 수업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켜놓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 해놓고 여기 한쪽에 이제 채팅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치는 채팅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일단 생각은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오늘부터는 우리 보조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보조교재를 선생님이 여기 하나하나 다 스캔을 떠서 여러분들은 수업 좀 필기량을 줄이면서 진도는 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꼭 보조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교재 우리 EBS 개념완성 지구과학 1 보조교재 다들 꼭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뭐 대략적인 내용이 끝났고 공지사항 보고 나서 이 수업 들어라. 이 수업 들을 때도 다음 수업부터는 밴드에서 뭔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 공지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해 볼게요. 우리 모든 반이 지난 시간까지 딱 어디까지 끝났냐면 해양작전설의 증거 배우고 그 다음에 해양작전설 끝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판구조론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은 대륙이동설에서부터 판구조론까지 해서 마지막 판구조론 요거 남았습니다. 여기는 한 시간으로 끝나는데 배우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게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골 문제 파트라는 것 꼭 기억해 놓으시고 보면 4번 판구조론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로 섭입대의 진원. 우리 해양작전설의 증거 중에 한 가지였던 섭입대에서 해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 여기서도 살짝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혹은 지각 변동. 다양한 판의 경계라 함은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또 보전형 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시들 알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판 구조론이니까 전체 지구 세계 지도를 주거나 혹은 일부 지역, 필리핀 지역이나 일본 지역, 아니면 산안드레아스 지역 이런 부분적으로 지도를 주고 그것에 대한 판의 경계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판구조론 같이 볼게요. 판구조론 우리 교과서는 여기 개념완성 보충교재 보면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여 경계에서 상호작용으로 다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상호작용으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그냥 우리가 흔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륙이 이동하고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형성되고 해구에서 소변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다. 그냥 그 통틀어서 대륙이동설에서부터 해양학장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정리해놓은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 기술의 부족으로 가설에 그쳤었지만 여러 데이터가 쌓여오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판을 알아야겠죠. 판. 우리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 첫 번째 그 중학교 과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림 있죠? 그림을 기준으로 볼게요. 먼저 우리 크게 나누면 성층 구조로 따졌을 때 지각과 멘틀로 일단 일부분 나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크게 따지면 지각과 멘틀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판의 또 정의가 중요하죠. 판이란 암석권까지만 말합니다. 암석권이 판에 해당한다. 그럼 암석권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멘틀은 다시 연약권과 암석권으로 나뉘게 돼요. 상부 멘틀을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하부 멘틀을 연약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 판이라는 말은 암석권이니까 여기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상부 멘틀 중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연약권은 부분 용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연약권은 부분 용융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부분 용융 상태가 고체랑 액체랑 막 섞여 있는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다. 여기까지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충교재 선생님이 들고 수업을 할게요. 보충교재 필기한 내용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크게 어려움은 없죠.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됩니다. 다시 읽어봤을 때 암석권도 다시 한번 언급할까요? 암석권은 약 100kg까지 해당한다. 지하 100kg까지 해당한다. 단단하다. 그 다음에 지각 더하기 상부 멘틀 일부다. 이 정도. 연약권은 그 암석권 아래에 있다. 약 400km까지 분포한다. 부분 용융 상태이다. 대류가 발생한다. 지진파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진다. 판은 이제 암석권이다. 그냥 끝입니다. 판은 암석권이 끝이다. 크게 대륙판,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해양판. 밀도는 당연히 해양 지각 쪽, 즉 해양판이 더 크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암석권은 연약권 위에 떠 있으면서 움직인다. 충돌하거나 멀어진다. 등등등. 이어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요거 볼게요.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출제 포인트 중 하나인 세계 지도로 주어지고 이 지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쌤 이게 지도를 다 외우고 판의 경계를 다 외워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암기할 시간에 다른 영어 단어 한 개를 더 암기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걸 다 암기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이쪽입니다. 이쪽. 보충교재 잘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이쪽을 대서양 중앙해령 몇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유라시아판 밑에 여기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죠. 여기가 일본 열도니까 일본 해구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그냥 일본 해구. 적어 놓을까요? 일본 해구. 일본 해구. 이거 오늘 판고전을 배우고 나면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쪽에 인도판이랑 부딪히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조산대. 그 다음에 이쪽도 사실 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이 어느 쪽 깊게 있는 이쪽이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자랑하는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하사표 좌우로 바뀌는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 그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대서양 중앙해령이랑 동태평양 해령은 둘 다 발산형 경계다. 아직 발산형 경계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먼저 찍고 넘어가죠. 그렇죠? 다시 대서양 중앙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은 밑에서 배울 발산형 경계의 예시다.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히말라야 산맥 이쪽은 다 수렴형 경계에 해당한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 히말라야 이쪽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해당하고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섭입하는 섭입대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산안드레아스, 여기는 보존형 경계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각 경계, 판을 이루는 경계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오늘 여기서 배우면 되겠죠. 첫 번째, 발산형 경계. 발산형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발산, 퍼진다. 그렇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 정의가 중요해요. 판과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출제 포인트 중에서 각 경계에서 지각 변동 많이 나온다 그랬죠. 각 경계 중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중에서 지금 발산형 배우고 있는 거고, 각각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번을 봤더니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신발 지진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중발 지진도 발생 안 한다. 쌤, 천발, 중발, 신발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우리 보충교재 12페이지 가운데 왼쪽에 보면 딱 적혀 있습니다. 천발, 중발, 신발 모르겠다. 적어보시면 되고요. 돌아와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다.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이면서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거나 끝! 됐습니까? 만약에 이 발산형 경계가 해양판에, 해양지각에 존재한다면 해령과 해령이 존재할 것이고요. 여기서 해령과 열곡이 발달한다. 쌤이 저번에 열곡도 어떠한 그 해양작전설의 증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꼭 열곡대라고 부르는 이러한 가운데 갈라진 틈은 꼭 해양판이 아니더라도 대륙지각에서도 간혹 있다라는 것. 그게 예시가 나오면 선생님 설명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구나. 몰라도 돼요. 다시 해령과 열곡이 발달한다. 이거 다 했던 내용이죠. 해적 퇴적물 두께 두꺼워진다 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예시도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해령. 그림 잘 나와 있죠. 컬러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혹시 교과서에 뭐라 돼 있나요? 해양지각이 연령이라 돼 있네요. 연령 분포구나. 이게 연령일 수도 있고, 이러한 관련된 게 연령일 수도 있고 퇴적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붉은 거는 원래 연료량을 다루기도 해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료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기도 해요. 연료량이 뭐예요, 쌤? 뜨겁냐 차갑냐예요. 해령에서 갓 생성된 지각은 따끈따끈할 거고,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멀리 밀려나는 차가울 것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안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됐죠? 다음 이어서 수렴형 경계. 확실히 이렇게 이 개념완성 보충교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업이 훨씬 빠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충교재 위주로 보고, 선생님이 필기한 거 보고, 교과서 보고,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볼 게 너무 많은데요, 쌤. 볼 게 많은 건 좋은 겁니다. 볼 게 없는 것보다 낫죠. 주로 문제의 일부분은 보충교재에서 연계해서 내고, 개념들은 교과서나 선생님 이 필기노트 활용하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전부터 다시 수렴형 경계 봅시다. 좀 높게 있네요. 쌤 키가 되려나요?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다. 이게 끝이에요, 정의가. 뭐 섭입하고 이런 거는 그 뒤에 차차 볼 겁니다. 그 뒤에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 대륙, 해양 해양, 총 3가지 유형이 있죠.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데 판의 종류가 해양판이냐 대륙판이냐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서는 총 3가지가 나오겠죠. 대륙 대륙, 해양 대륙, 해양 해양. 3가지 경우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라고 말하면 너무 길죠, 말이. 간단하게 이렇게 쓸까요? 간단하게 충돌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돌대. 글씨 보입니까? 이러면 선생님 한번 보고 올까요? 잠깐만요. 네, 얼추 보이긴 하네요. 좀 더 크게 써드릴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 충돌대. 여러분들의
필기 지금 이거는 노트 해도 되고 그냥 책에 해도 됩니다. 노트 필기할 땐 쌤이 노트 필기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충돌됩니다. 자, 다시 대륙판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둘 중에 밀도가 큰 놈은 아래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가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 작은 친구와 더 작은 친구가 있을 때 그래도 몸무게 둘 다 작지만 한 명은 30kg고 한 명은 40kg면 40kg가 그래도 무거운 건 맞죠. 그럼 밀도가 더 크긴 클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둘 다 일단 가볍긴 가볍지만 한 놈이 더 무거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암석권 아래쪽에 있는 어떤 해양지각이나 멘틀의 상부 멘틀보다는 밀도가 현저하게 작습니다. 대륙지각은. 그래서 연약권 아래로 섭입하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 깊은 곳까지. 밀도가 큰 놈과 작은 놈이 서로 부딪힐 수는 있지만 서로 내부에서는 위아래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 밑에 있는 연약권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된다는 거죠. 밀도가. 그래서 그냥 결국은 압력만 서로 양쪽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라는 게 중요해요. 습곡산맥. 아까 쌤이 그랬죠. 각 변동대의 각 경계의 지각 변동. 여기는 행압력에 의한 습곡산맥이 발달하는구나. 그 다음 지진은 천발부터 중발까지 활발하다.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왜? 깊게 내려갈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영향이 끼칠 수 없겠죠. 다시.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혹 마그마 자체가 아예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마그마는 생성이 되지만 화산활동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이 수렴 경계의 특징, 수렴 경계 중에서 충돌대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로 아까 선생님이 들어줬던 히말라야 산맥. 굳이 몰라도 되고 알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 이쪽은 한 놈은 해양판이고 밀도가 크고 한 놈은 대륙판이죠. 밀도가 작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래로 섭입하게 됩니다. 섭입. 이럴 때는 섭입하면서 해양지각은 충분히 밀도가 크기 때문에 저 아래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깊은 곳까지. 따라서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까지 드디어 신발지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륙과 해양이 만났을 때 바다 쪽이라면 해구가 있을 거고요. 육지 쪽은 습곡산맥. 왜냐하면 힘을 받긴 받으니까요. 오케이? 화산활동도 엄청나게 활발하다. 여기 볼게요. 밑에 그림. 해양판이 우리 그림 많이 봤죠 이거는? 해양판이 안으로 팍 파고들면 여기 깊은 수심이 깊어지는 해구가 발달하고 얘도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얘도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가운데 있던 대륙은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받으니까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산맥도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양의 마그마가 생성돼서 화산활동도 활발하다. 오케이. 페루, 칠레 해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가 없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을 할 때는 그래도 한 놈이 좀 더 무거운 놈이 있겠죠. 안 그래도 해양판은 둘 다 무거운데 더 무거워. 그럼 얘는 굉장히 또 깊은 아래까지 잘 내려갈 수 있겠죠. 즉 정리하자면 해양판이 섭입할 때는 무조건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륙과 대륙에서만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겠죠. 또 그러다 보면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니까 신발 지진까지 천발부터 신발까지 활발하고 또 바다니까 그냥 해구 이뤄지고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이게 또 중요하죠. 호상열도. 호상열도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 있죠. 호상열도. 호 모양의 섬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호 모양의 상 모양 다시 상 모양의 호 모양의 나열되어 있다. 뭐가? 섬이 이렇게 호하면 우리 원에서 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 요 부분을 우리가 호라 불렀죠. 호. 선분과 선분 이어진 요 곡선 여기를 호인데 이렇게 호 모양으로 섬이 배열되어 있다 해서 호상열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섭입형 경계에서 계속해서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뒤에서부터 계속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도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섬, 여기도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섬,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섬, 이렇게 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호성열도입니다. 예로는 알류선 열도도 있고 일본도 여기 해당해요. 일본. 왜 자꾸 일본이 빠져있죠? 참 일본도 배워야 되는데 쌤이 일본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정치적 발언 또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을 남겨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을 옹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도 일본이 다 막아주고 혼자 호성열도에 있어서 계속 지진 나고 화산활동 나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거는. 다음에 경계 중에서 여러 경계 중에서 마지막 보존형 경계 볼 거예요.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말 그대로 판과 판이 보존이 되는, 서로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 그냥 어긋나는 경계다라고 보면 돼요. 소멸도 안 하고 생성도 안 되고 잘린 것 같은데 생성되지도 않는, 여기가 많이 잘리네요. 큰일 났네. 생성되지도 않는 경계이다. 주로 천발지진이 발생하면 왜? 그냥 요 위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긁고만 지나가기 때문에 단단한 암석이 있는 곳에서만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지, 내부 깊은 곳에서는 그냥 서로 말랑말랑한 형태이기 때문에 신발 지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활동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화산활동도 안 나타나고 지진은 천발 지진까지만 나타난다. 아까 우리 섭입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서는 지진이 어디까지 일어났죠? 중발까지 일어났죠. 하지만 여기서는 천발까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령에서도 천발까지밖에 안 일어났다.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 나타난다. 변환단층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실컷 했습니다. 넘어가고 그 예시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다. 여기 산안드레아스 단층. 이거는 문제 종종 나오니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변환단층이다. 잘 체크해줬죠. 밑에 들여다보기. 우리나라 주변의 파는 경계. 우리나라 주변, 이게 우리나라고 여기가 동해고 여기가 일본이에요. 여기서 잘 설명해 주려고 앞에 설명 안 했나 봅니다. 우리나라 주변은 수렴형 경계이다. 그래서 지진이랑 화산활동이 활발한데 그걸 누가 다 막아준다? 일본에서만 열심히 일어난다. 요 아래까지 크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경계는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태평양판 두 판이 만나는 경계다. 그 다음에 일본 열도 근처에서 해구 발달, 호성열도 생성. 호성열도가 곧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이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그냥 들어가 살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판구조론은 끝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이거 들어갈 건데, 요 판구조론 끝내기 전에 이제 필기 타임, 판구조론과 관련된 필기 쌤이랑 해볼게요. 오른쪽에 적으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적을게요. 여기다가 4 판구조론. 이제 필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쓰고 있는 노트에 필기를 할 거예요. 교과서 개념 12에서 13. 선생님이 개라고 적으면 개념 완성인 보충 유제를 뜻하는 겁니다. 개 12에서 13페이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필기 노트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이 필기는 12페이지, 13페이지와 연동이 되는구나를 아니까 공부할 때 안 헷갈리고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2페이지, 13페이지. 여기서 판의 경계 유형을 판단해야 됩니다. 판의 경계 유형. 우리는 판의 경계에 지금 수렴형, 발산형, 그 다음에 보존형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산형 그려봐라 하면 애들이 잘 그립니다. 이렇게 판과 판이 있으면 경계에서 판이 멀어진다. 이것만 우리가 발산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아까 발산의 경계 정의가 뭐였습니까? 판과 판이 그냥
멀어지는 거였어요. 멀어지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동 방향이 반대다 이런 말 아무것도 없었죠. 멀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떤 유형도 되냐면 한 놈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뒤에 놈이 천천히 이동하는 거예요. 얘를 따라서 좀 못해요. 두 판의 이동 속도가 달라서 경계에서 한 놈은 천천히 이동하고 한 놈은 빠르게 이동해요. 그럼 얘랑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이것도 발산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하나 더 반대로 가도 똑같겠죠. 반대로 했을 때 오른쪽 게 겁나 빨리 가고 왼쪽 게 겁나 천천히 가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빨리 달아나고 얘가 못 쫓아가니까 가운데 경계는 멀어지겠죠. 이거 셋 다 발산형. 셋 다 발산형이다. 마찬가지로 수렴형도 그럼 똑같이 적용되겠죠. 수렴형도 여기까지 보입니까? 보이겠죠. 요렇게만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두 판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죠. 이동 방향이 같아도 이렇게 있을 때 요 놈은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따라 잡힌 놈이 천천히 가고 있어요. 혹은 요 놈이 이렇게 빠른데 앞에 놈이 천천히 가고 있어요. 요래도 다 수렴형입니다. 왜? 수렴형 경계의 정의가 뭐였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 완성 보충교재 12페이지 보면 수렴형 경계가 두 판의 이동 방향이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의 정의는 두 판이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만 배워서 알고 있죠. 지금 이런 것도 수렴형 경계가 된다. 마지막 발산형도 발산형 했고 마지막 보존형도 우리는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것만 지금 보존형이 될 거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얘 둘은 빠른데 얘 둘은 느려요. 방향이 같아도 이것도 결국 보존형 경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쌤이 그때 설명하기를 보존형 경계 안에 변환 단층이 존재한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를 떠올리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 좀 추가로 여기 일단 이거 필기합시다. 일단 찰칵 일시정지. 자, 일시정지 다 해서 필기 다 했죠? 필기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해야 되는 거 밑에다가 마저 적을게요. 그럼 판 구조론에서 결국 판이 서로 이동을 하긴 한다는 건데 판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 판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만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또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뭐가 있냐면 해구의 유무입니다. 해구가 있냐 없냐가 판 이동에 영향을 줘요. 잠시만요. 그럼 쌤이 이전에 앞에 했던 거 내용 화면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여기 해구의 유무가 판 이동 속도에 영향을 준다. 볼게요. 여기 큰 태평양판 이렇게 크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대서양 중에도 큰 판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칸, 아프리카 판. 이쪽 해령 있죠. 여기도 아까 동태평양 해령이라 그랬고 여기도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 그랬어요. 이 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속도, 이쪽으로 가는 속도,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가장 빠른 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쪽에 일본 해구도 있고 이쪽에 마리아나 해구도 있단 말이죠. 해구가 있게 되면 판의 이동 속도가 다시 해구의 존재는 판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해구가 있으면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해구의 유무. 해구 있으면 속도가 빠르다. 이게 우리 나중에 배울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뒤에 배울 겁니다. 오늘 안 배웁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막 판 이동의 원동력 멘탈 대리설 할 때 배우고 뭐 할 때 배우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할 때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해구가 있을 때
요 깊은 곳으로 지금 섭입이 됐다라고 하면 얘들 밀도 무겁죠. 오래된 해양 지각에다가 굉장히 밀도가 클 겁니다. 그럼 얘들이 뒤에 잡아 당겨요. 같은 하나의 지각이니까 잡아 당겨 끌고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또 그냥 경사 자체가 있죠. 그냥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계속 받고 있죠. 경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당겨진다. 오케이? 이 정도 간략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시만 적어줄게요. EX 대서양 중앙 해령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는 아프리카판이라고 합시다. 아프리카판 vs 태평양판.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판과 태평양판 이동 속도가 태평양판이 더 빠르다. 적읍시다. 그 다음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쌤이 아까 설명 안 한 것 중에 요거는 충돌 있다고 했죠. 대류판과 대류판이 충돌한다. 요거 충돌 때 여기 해양판과 대류판이 수렴하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요 둘은 우리가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섭입대. 그리고 이 경계는 베니오프대. 대라는 말이 상당히 많죠. 여기까지 보충으로 섭입대만 적어놓으면 오늘 수업은 첫 번째 날 우리 온라인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일 처음 지구과학을 배운 제일 처음 한 단계를 이제 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판은 존재하고 판끼리 막 서로 이동하고 수렴하고 충돌되고 많은 지각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수 있었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 지구 내부의 하나하나 어떤 변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내용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파트는 꼭 잡고 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바이바이.